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황금 노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적게 가져도 평안하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큰 집에 살고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작은 집에 살고 돈이 적어도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평안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일까요?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75세 박영수 씨입니다. 영수 씨는 아들 가족과 함께 큰 아파트에 삽니다. 30평이 넘는 집이에요. 먹을 것도 넉넉하고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실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손자가 학교 갔는지 확인합니다. 손자 나갔나? 그럼 이제 거실로 나가도 되겠네. 거실로 나가서 TV를 켭니다. 하지만 소리를 작게 합니다. 며느리가 청소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8시에 아침을 먹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을 먹는데 입맛에 안 맞아도 맛있다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며느리 기분 상할까봐. 9시에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해 보이니까요. 방에서 혼자 TV를 봅니다. 점심때가 되면 나갑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후엔 낮잠을 잡니다. 저녁 6시에 나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가족이 함께 먹는데 영수 씨는 조용히 먹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아들 가족이 불편해할까봐. 저녁 8시에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서 아들 가족이 TV를 보니까요. 밤 10시에 잡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내 집인데 내가 손님 같아요. 하루 종일 눈치만 봐요. 말 한마디 편하게 못해요. 이게 행복한 노년인가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이런 삶은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다른 한 사람은 73세 이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는 혼자 작은 투룸 아파트에 삽니다. 15평밖에 안 되는 작은 집이에요. 연금도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아서 명절에만 찾아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실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산책 나가야겠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아침 뉴스를 봅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7시에 간단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된장찌개. 간단하지만 맛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8시에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다른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순자 씨 오늘도 나왔네요. 내 날씨가 좋아서요. 인사를 나누고 30분 정도 걷습니다. 10시에 집에 돌아와서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를 봅니다. 소리를 크게 틀어도 괜찮습니다. 12시에 점심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먹고 싶었던 국수 한 그릇. 혼자 먹는 국수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오후엔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정도. 3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 행복해. 조용하고 평화로워. 4시에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30분 정도 수다를 떱니다. 저녁 6시에 간단하게 밥을 먹습니다. 7시에 좋아하는 일일 연속극을 3개 봅니다. 9시에 씻고 10시에 잡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제 하루가 단조로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행복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거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혹시 여러분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큰 집에 가족과 함께 살지만 하루 종일 눈치 보는 영수 씨일까요? 아니면 작은 집에 혼자 살지만 자유롭게 사는 순자 씨일까요? 아마 대부분 순자 씨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늙으면 자식과 살아야 한다.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하다. 마지막은 가족 품에 서여야 한다 이렇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삶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시니어 중 혼자 사는 분들의 행복 지수가 자녀와 동거하는 분들보다 평균 23%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함께 살아도 내가 주인이 아니면 외롭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도 내가 주인이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혼자 살면서 행복을 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처럼 사시면 여러분도 평안하게 눈 감는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73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큰 아파트에 살았고 먹을 것도 넉넉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자 학교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도 될지 눈치를 봤어요. TV를 켜도 소리를 작게 했습니다. 손자 공부 방해하면 안 되니까. 밥을 먹을 때도 조심했어요.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에 이건 좀 짜네라고 말했다가 며느리 얼굴이 굳는 걸 보고 다시는 그런 말 안 했답니다. 저녁이 되면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있으면 아들 가족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TV 보고 싶은데 참아야지. 아들 가족이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밤에는 화장실도 조용히 갔습니다. 애들 깨우면 안 되니까.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내 집인데 내가 손님 같았어요. 존재하는데 주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눈치만 봤어요. 이게 행복한 노년인가 싶었어요. 그러다 5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답니다. 나는 이 집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독립하자. 내 집을 마련하자. 3개월 후 순자 씨는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전세금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 나가세요? 우리랑 살아요.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어요. 나는 편하게 내 집에서 혼자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 처음 일주일은 정말 외로웠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혼자 사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아침 뉴스를 봤어요.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꿀맛이었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 행복해.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다른 할머니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그렇게 친구가 생겼어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싶으면 자고, 12시에 자고 싶으면 그때 잤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순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얼굴에 웃음이 생겼어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하루하루를 내 삶으로 살아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주인인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요. 순자 씨는 지금 아들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들도 말합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봐서 서로 불편했는데 이제는 가끔 보니까 더 반가워요. 이번엔 70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희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영희 씨는 고민했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혼자 살아보자. 안 되면 그때 가자.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지금 혼자 살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영희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오늘 날씨 어떤가? 그리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아져. 7시에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된장찌개, 반찬 몇 가지, 간단하지만 맛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8시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려요. 걸으면서 다른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영희 씨, 오늘도 나왔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10시쯤 집에 돌아와서 TV를 봅니다. 뉴스도 보고 아침 드라마도 봐요. 12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국수나 라면 같은 거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편해. 오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정도요. 나이 들면 낮잠이 필요해. 3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조용하고 평화로워. 4시에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도 잘 지내. 30분 정도 수다를 떱니다. 저녁 6시에 밥을 먹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 나이 들면 소식해야 해. 7시에는 드라마를 봅니다.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9시에 씻고 10시에 잡니다. 규칙적으로 자니까 건강해져. 영희 씨는 말합니다. 제 하루가 단조로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행복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거든요. 몇 시에 일어날지, 뭘 먹을지, 언제 쉴지 모두 제가 정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영희 씨는 딸과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는 요즘 즐겁게 잘 지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어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엄마 건강하시네요. 너도 잘 지내구나. 그리고 헤어집니다. 영희 씨는 딸한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딸도 편할 거야. 이번엔 68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는데 매일 갈등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정숙 씨는 참았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며느리가 힘들까봐. 하지만 참을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나는 왜 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급기야 정숙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했어요. 독립하자.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 나가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정숙 씨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불편한 거야.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 아들은 섭섭해했지만 허락했어요. 정숙 씨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아들한테 상처 준 건 아닐까?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졌어요. 우울증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도 내가 주인인 하루를 살 수 있어. 저녁에 잘 때도 평안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치 안 보고 잘 살았어. 6개월이 지나니 정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친구들도 놀랐어요. 정수가 너 요즘 왜 그렇게 밝아? 정숙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살아서 그래. 나 정말 완전 편하고 행복해. 지금 정숙 씨는 아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엄마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응. 혼자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아들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맞았나 봐요. 오히려 건강해지셨어요. 정숙 씨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우울증까지 가지 마세요. 자녀한테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여러분도 목적입니다. 자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한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확실히 공감이 되시죠? 그럼 이제 행복하게 혼자 살다 평안하게 눈 감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주인은 끝까지 나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날지,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모두 내가 정합니다. 남의 일정에 맞추지 않습니다. 통제권이 있는 노년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71세 조영자 씨는 이렇게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날씨가 어떤가? 먼저 확인해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가고 비가 오면 집에서 쉽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밥도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어요. 간단해요.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제 하루는 제 것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둘째, 관계를 정리합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관계만 남기는 겁니다. 억지로 만나는 친구 눈치 보는 모임 이런 건 정리하세요. 외로움보다 필요한 관계가 더 위험합니다. 편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74세 한명숙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 모임을 많이 다녔어요. 일주일에 3~4번씩요. 하지만 피곤했어요. 억지로 웃어야 하고 억지로 말해야 하고. 명숙 씨는 모임을 정리했어요. 필요한 모임은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편한 친구 2명만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산책해요. 편해요. 진짜 마음을 나눠요. 명숙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해요. 셋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자녀한테 미안해.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지막이 가볍습니다. 76세 김순희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어요. 내 인생은 없었어요. 늘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지? 나는 충분히 잘했어. 순희 씨는 마음의 짐을 내려놨어요. 이제는 당당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순희 씨는 말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몸도 가벼워졌어요. 넷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유언장 쓰고 주변 정리하고 자녀들한테 말하세요. 엄마는 이렇게 하고 싶어. 정리된 삶은 죽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78세 박경희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유언장을 썼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하고 재산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요. 주변도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은 버렸어요. 중요한 물건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평온해졌답니다. 언제 가도 괜찮아요. 준비했으니까요. 경희 씨는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오늘이 더 소중해졌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다섯째, 오늘을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일 언젠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오늘 가고 싶은 곳 가세요. 그렇게 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가 적습니다. 72세 최영순 씨는 이렇게 삽니다. 오늘 친구 보고 싶으면 전화해요. 오늘 여행 가고 싶으면 가요.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영순 씨는 작년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평생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나이 들어서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영순 씨는 말합니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세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이 내일을 가질 수 있다. 오늘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노년의 삶을 다양하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혼자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핵심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 주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자녀와 함께 살면서 불편하신가요? 독립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도 80대도 괜찮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처음 한 달은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는 자유를 느낄 겁니다. 3달째부터는 행복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하고 후회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규칙적으로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커피 마시고 산책 나가세요. 공원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친구가 생깁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보세요.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대신 평안함이 늘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한테 미안하신가요? 내가 혼자 살면 자녀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합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매일 보면서 눈치 보는 것보다 가끔 보면서 반가워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녀도 편해집니다. 엄마가 혼자 잘 사시니까 나도 편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의 주인은 나로 살기, 관계 정리하기, 마음의 짐 내려놓기, 죽음 받아들이기, 오늘을 미루지 않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평안해질 겁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삶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사시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눈 감는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한번 봐봐. 정말 위로가 됐어.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사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용기 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